일본 기술이 한국한테 완전히 졌습니다.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 운영진이 충격에 빠져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을 알려달라며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합작으로 지은 몽골의 신공항과 세계 3위의 인천공항은 같은 신공항인데 2024년 인천공항은 7,067만 명으로 세계 3위를 달성한 반면에 몽골 신공항은 30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25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 격차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본이 참여한 15억 달러 프로젝트가 한국 앞에서 무력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온돌바야르입니다. 몽골 칭기즈칸 국제공항에서 운영기획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공항업계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2021년 개항한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와 미쓰비시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참여한 합작 프로젝트였거든요. 총 15억 달러가 투입된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사업이었어요. 공항 건설 과정부터 참여했던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몽골도 세계적인 공항을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일본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역시 일본 기술은 최고구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일본 기술진들의 완벽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설계도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고 건설 과정에서도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장인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개항 초기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객 터미널 면적만 해도 25,300제곱미터에 달했고 길이 3,600m의 활주로를 갖춘 최첨단 공항이었어요. 일본 기술진들이 몽골에 세계 수준의 공항을 만들어드렸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항 개항식에는 몽골 대통령과 일본 대사까지 참석했어요. 몽골과 일본의 우정을 상징하는 최첨단 공항이라고 소개됐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언론에서도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연간 승객 수가 30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었거든요. 개항 3년째인 지금도 크게 늘지 않았어요.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도 계속 들려왔어요. 시내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밤에 도착하면 할 게 없어요. 다른 공항보다 불편해요. 이런 민원들이 매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인천국제공항 2024년 7,067만 명 기록하며 세계 3위 달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수 국제선 발착 여객수 기준으로 두바이, 런던 히스로에 이어 3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공항이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한가? 솔직히 좀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최고 기술로 지었는데 한국은 뭘 알겠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일본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어요. 일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한국보다 못할 리 없어. 그냥 한국 언론이 과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 이상 처리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지하철로 43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울란바토르 시내까지 80분에서 100분 걸리고 밤이면 대부분 시설이 문을 닫아요. 환승 승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없고 라운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승객 만족도였어요. 인천공항은 5점 만점에 4.7점인데 우리는 3.2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기술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 그날 밤 동료 바트바야르에게 전화했어요. 바트바야르, 인천공항 뉴스 봤어?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바트바야르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그냥 규모의 차이 아닐까? 서울이 훨씬 큰 도시니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단순히 도시 규모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일본 최고 기술진이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공항 업무를 해오면서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몽골 공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장된 거 아닐까? 한국 언론이 자화자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우선 공식 자료부터 찾아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어요. 2024년 국제선 여객 7,067만 명. 이건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보다도 9만 명이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의심스러웠지만 국제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 사실이었어요. 국제공항협회 자료에서도 인천공항이 세계 3위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파고들어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환승률이 30%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승객 10명 중 3명이 환승 승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공항은 5%에 불과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더 조사해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최단 환승 시간은 45분이었어요. 우리는 최소 2시간은 잡아야 했습니다. 4배 차이가 났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운영 방식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들, 지하철 직결 시스템, 환승 최단 시간 45분, 스마트 패스 얼굴 인증 시스템. 이런 게 정말 다 있다고. 시설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합치면 우리 공항의 10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면세점만 해도 하나의 거대한 쇼핑센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골 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바트자르갈이라는 친구였는데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온돌바야르 형, 인천공항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바트자르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도 신공항인데. 아니에요. 처음 가봤을 때 이게 공항인지 쇼핑센터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공항 안에 박물관, 영화관, 스케이팅 링크까지 있거든요. 바트자르갈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장하는 거 아니야? 몽골 사람들이 한국 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 형, 진짜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이에요. 밤 12시에도 면세점이 열려 있고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24시간? 그게 수익이 나겠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환승 승객들이 워낙 많아서 밤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우리 공항처럼 밤에 텅 비는 게 아니라. 바트자르갈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형, 인천공항에는 무료 와이파이, 무료 샤워실, 무료 휴식 공간이 다 있어요. 심지어 무료 마사지 서비스까지 있다고요. 무료가 그렇게 많아?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승객들이 편하니까 더 많이 쇼핑하고 더 오래 머물면서 돈을 쓰더라고요. 결국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죠. 바트자르갈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시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지은 거 아닌가요? 동료 체르덴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15억 달러 들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서울은 인구가 2,500만인데 울란바토르는 150만이잖아요. 애초에 조건이 다른 거죠. 또 다른 동료 에르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승률 차이는 인구와 상관없잖아요. 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5%인데 인천공항은 30%예요. 6배 차이가 나는 거죠. 동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환승률은 정말 인구와 상관없는 순수한 공항 운영 능력의 차이였거든요.
동료들의 반응을 보니 저도 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역시 조건의 차이구나.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세계 공항 순위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인천공항이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나레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규모가 아닙니다. 승객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환승구역에서 무료로 마사지를 받는 승객들, 공항 안에서 문화체험을 하는 사람들, 얼굴 인증만으로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 시스템.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구나.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용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오는 것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이에요. 12시간 환승 대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다른 공항은 이제 이용하기 싫어요. 한 외국인 승객이 말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호텔보다 편했어요. 무료 샤워하고 무료 와이파이 쓰고 편안한 의자에서 잠도 잘 잤거든요. 우리 공항과는 정말 다르구나.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우리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더 머물고 싶어 한다니.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회사에 인천공항 벤치마킹 출장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일본 기술로 지은 우리 공항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천공항 벤치마킹 출장이 승인된 거예요. 몽골 공항 운영진 5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가서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냥 큰 공항일 뿐이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오는 거야. 마음의 방어막을 쳤어요. 몽골에서 인천까지는 3시간 40분 걸렸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우리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몽골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입국 절차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줄을 서서 30분을 기다렸는데 한국인들은 얼굴 인증만으로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저게 뭐야?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마트 패스라고 해서 사전에 등록하면 얼굴로만 모든 절차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공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벌써부터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김수연 팀장님이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15년 경력의 공항 운영 전문가셨어요. 몽골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 팀장님이 인사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공항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학지는 제1터미널이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아닌가요? 동료 바트바야르가 경악했습니다. 면세점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전통 상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기 뭐예요? 제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환승 시간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서는 무료로 한복도 입어보고 전통차도 마실 수 있어요. 무료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네, 승객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수익보다는 만족도가 목적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봤더니 외국인 승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수익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승객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물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심지어 스케이팅 링크까지 있었어요. 공항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도시 같네요. 맞아요. 저희는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여행 경험의 일부로 만들고 있어요. 김 팀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승구역에는 더 놀라운 시설들이 있었어요. 무료 샤워실, 수면실, 마사지 체어,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정말 무료인가요? 제가 믿기 어려워하며 물어봤어요. 네, 환승 승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예요. 장거리 비행 후 피곤한 승객들을 위한 배려죠. 우리 공항에는 환승 승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체험해 봤습니다. 밤 12시에 공항에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밤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공항은 밤이면 텅 비는데 말이죠. 환승 승객들이 많아서 24시간 언제나 활기차요. 야간 근무 직원이 말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이 모두 열려 있었어요. 승객들은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게 쇼핑하고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밤 2시에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승객들도 봤어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하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수익이 나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단기적으로는 적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승객들이 만족하면 다시 우리 공항을 선택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이 나죠.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우리는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날에는 교통 연결 시스템을 체험해 봤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봤어요. 정말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환승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이거 정말 편하네요. 지하철이 공항까지 직접 들어오니까 승객들이 편하죠.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공항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출국하시는 승객들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우리 공항은 어떤가요? 시내까지 80분에서 100분 걸리고 버스 시간도 항공편과 맞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간의 체험을 마치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인천공항과 우리 공항의 차이는 단순히 규모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3일간 우리 공항을 둘러보시니 어떠셨나요? 이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희도 일본 최고 기술로 지은 신공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습니다. 이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24시간 운영을 봅시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공항이든 가능해요. 하지만 왜 안 할까요?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죠. 이 사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생각해요. 승객이 편해야 공항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승객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하세요? 승객이 만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항을 선택해요. 그러면 항공사들도 더 많은 노선을 개설하고 결국 수익은 따라와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장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24시간 편의시설을 만들 때 임원들이 반대했어요. 밤에 사람도 없는데 왜 돈을 쓰냐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24시간 운영하면 환승 승객이 늘어나고 결국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공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지만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승객 경험 설계입니다. 승객 경험 설계요? 네. 승객이 공항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공항을 단순히 지나가는 곳으로 보지 않아요. 머물고 싶은 곳,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공항을 빨리 지나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문화시설이나 체험 공간도 다 그런 이유인가요? 맞아요. 환승 시간을 지루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이 사장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12시간 환승 대기를 해야 하는 승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직원이 문화체험관, 마사지 시설, 수면실을 안내해 드렸어요. 12시간 후에 그 승객이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공항이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불만을 감동으로 바꾸는 서비스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김수연 팀장님도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가장 보람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가요? 승객들이 인천공항 덕분에 여행이 더 즐거웠다고 말할 때예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김 팀장님이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말해주셨어요. 한 번은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렸나요? 직원이 키즈존을 안내해드렸어요.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덕분에 아이도 저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율이 일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서비스구나.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의 마인드예요. 이 사장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승객을 행복하게 해드리자는 마음으로 일해요. 교육을 따로 받나요? 물론이죠. 신입사원부터 베테랑까지 모두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받아요.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 내용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승객이 어떤 기분일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이 왜 그렇게 친절하고 적극적인지 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승객 입장에서 생각해요. 김 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도 이게 승객들에게 도움이 될까? 를 먼저 고려합니다. 정말 철저한 고객 중심 사고였어요. 설계할 때도 승객 동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이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체크인에서 탑승구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인천공항의 동선은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길을 잃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몽골 공항도 충분히 가능해요. 시설은 이미 좋으니까 이제 마음가짐만 바꾸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20년 넘게 조금씩 발전해 온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네.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체르덴이 물어봤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승객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몽골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료들에게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에 우리 부서 전체가 모였습니다. 3일간 인천공항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체르덴이 물어봤습니다. 일단 철학부터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일본식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승객이 행복해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요? 에르덴이 의아해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어 24시간 운영을 봅시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안 하죠?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단기 손실을 감수해요. 승객이 편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었구나. 바트바야르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일본 기술과 한국 기술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시설 중심이에요. 설계도 완벽하고 건설도 완벽하고 시설도 완벽해요. 우리 공항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일본 기술진들이 정말 꼼꼼하게 다 만들어줬어요. 동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한 경험 중심이에요. 승객이 어떤 기분으로 공항을 이용하는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환승 승객을 위한 무료 마사지 서비스가 있어요. 일본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 돈 낭비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환승 승객이 피곤하니까 도움을 주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 교육이에요. 일본식은 매뉴얼대로 정확히 하라예요. 하지만 한국은 승객을 행복하게 해드려라라고 교육해요.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설명했어요. 우리 공항에서 승객이 문제를 제기하면 규정상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인천공항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체르덴이 물어봤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우리는 관리자 관점으로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이용자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인천공항에서 한 승객이 탑승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공항이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속하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5분 만에 새로 발급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승객을 빨리 도와드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이에요.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저는 더 구체적인 비교를 해봤어요. 일본 방식은 이거예요. 이 시설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규정을 지켜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한국 방식은 어떤데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승객의 필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회사 임원진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승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승객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인천공항은 모셔야 할 손님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 운영을 봅시다. 우리는 승객이 없으니까 문 닫자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은 혹시 필요한 승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어놓자고 생각하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있었군요. 일본 합작사분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그분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서비스 철학에서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다고요. 일본 합작사 대표도 참석해 있었는데 저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 건설은 저희가 잘하지만 운영 철학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날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몽골 공항도 승객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자는 거였습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온돌바야르 부장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 주세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공항에 적용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거?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 응. 이제 알겠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말이야. 몇 주 후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 공항에도 24시간 편의점이 생기고 직원 서비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승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몽골 공항이 많이 좋아졌네요. 직원들이 친절해졌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몽골 교통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교통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민항청장, 우리 회사 임원진, 그리고 일본 합작사 대표들까지 참석했어요. 온돌바야르 부장의 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교통부 장관님이 말문을 여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잘못 보고한 게 있나 걱정이 됐거든요. 특히 승객 중심 서비스 철학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일본 합작사 대표도 동의했어요. 저희도 인천공항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뒤지지 않지만 서비스 철학에서는 배울 점이 많아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몽골 정부에서 한국 국토교통부에 공식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장관님이 발표하셨어요.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몽골에도 전수받고 싶다고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첫째, 몽골 공항 직원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둘째, 한국 전문가들의 몽골 공항 컨설팅. 셋째, 장기적으로는 공항 운영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몽골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거였습니다. 한국과 몽골 공항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었어요. 몽골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몽골 정부 한국의 공항 기술 전수 요청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 기술이면 믿을 수 있다. 인천공항처럼 우리도 만들어보자.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갑자기 유명인이 됐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화됐습니다. 온돌바야르 부장이 한국에서 발견한 비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건 한 가지였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경쟁사인데도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겸손함이요.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시청자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한국과 몽골 협력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한국과 몽골 공항 협력 MOU가 체결됐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양국 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몽골 항공사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몽골 교통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받은 감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MOU 체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공항 직원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어요. 몽골인이 본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인천공항이 세계 3위인 진짜 이유였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댓글들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몽골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 한국 여행 가고 싶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두 번째 영상은 한국 사람들이 겸손한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겸손했는지 소개했어요. 한국은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자랑을 안 해요. 제가 영상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 몽골처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국제협력팀장으로 승진시켜줬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공항 관계자들이 몽골을 벤치마킹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몽골이 어떻게 한국과 협력하게 됐나요? 카자흐스탄 공항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기술도 훌륭하지만 마음이 더 훌륭한 나라예요. 올해 목표는 아시아 공항인들의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입니다. 매월 한 나라씩 방문해서 한국의 공항 기술과 서비스 철학을 소개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자랑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한국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예요. 몽골에서 한국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을 받으면 정말 기뻐요. 제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문화 강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매력은 겸손함이에요. 이게 제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실력은 최고인데 자랑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지금도 매일 인천공항에서 받은 감동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평생에 걸쳐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